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3월 1일, 3일절입니다. 집에 태극기는 다셨죠?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정말 아주 묘한 기사, 보도가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현재 종로에서 뛰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정운현 비서실장이 바로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니까 신천지 교회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조차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고위 인사 포섭 시도 목격담 이라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그 당시 그쪽하고 주고받았던 스마트폰을 갖다 캡처해서 올렸어요. 정운현 전 비서실장은 신천지가 각계 주요 인사들을 포섭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총리실에 근무할 당시 필자가, 즉 정운현 씨 본인이 필자가 직접 겪은 목격담을 아래에 공개한다. 지난해 8월, 그러니까 2019년 8월 이 전 총리의 면담을 요청한 여자 1명, 남자 2명 등 총 3명을 만났다. 이들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라며 총리를 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총리께서 국회 출석건으로 일정이 바쁜 데다 공식 일정이 아니면 특정 종교, 교단 관계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정중하게 설명한 후 돌려보냈다. 총리와의 면담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9년 11월, 그 몇 달 안 됐군요. 11월 다시 연락이 와서는 총리께 사전에 연락이 됐다며 총리 면담 가능 시간을 물어왔다. 그래서 면담 용건과 동행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평화통일 운운하면서 총리 면담이 성사되면 이만희 총회장이 온다고 했다. 그들은 총리 면담을 통해 총리를 포섭한 후 자신들의 세력 확대나 영향력 과시용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같다. 물론 이때도 총리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썼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통상 지금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금 우한 코로나19의 모든 책임을 갖다가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신천지, 그리고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한테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좌파 언론에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 뭐 신천지 재산이 뭐 5천억이다, 뭐 움직이는 현금이 뭐 1조다 하는 그런 뭐 좀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들의 영향 확대를 위해서 뭐 정계, 관계에 요로에 있는 인물들을 접촉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1년 4개월 동안 이낙연 총리를 모시던 정운현 씨가 왜 갑자기 신천지가 총리 시절 이낙연 총리를 포섭하려 시도했고, 그 의도는 신천지 관련 기사를 읽고 직접 목격한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차원이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신천지 관련 기사를 읽고 직접 목격한 당사자로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공직사회의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차원이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뭘까? 첫째, 정운현 씨가 흔한 얘기로 양심선언하는 것인가? 뭐 딥스롯이라고 그러죠. 양심선언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이낙연 당시 총리와 신천지 교회 간에 무슨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은 도둑이 재발절해서 자수하는 것인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정운현 씨의 그 프로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59년생이더군요. 59년생이고
중앙일보의 이제 조사부 직원으로 들어와서 대한매일, 현재 서울신문입니다. 거기 이제 기자를 거쳐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했어요. 대표적인 좌파 매체죠.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하고 팩트TV 보도국장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 겸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언론인이죠. 감각이 있죠. 또 그 당시에도 보면은 배재정 씨 후임으로 2018년 11월 초에 총리 비서실장이 임명이 되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냐니까 이낙연 총리와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 총리께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형 제 길동무가 좀 되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도 정운현 씨를 대단히 믿고 있고 정운현 씨 또한 보면 이 총리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놀랍게도 또 정운현 전 비서실장이 이 또 좌파 선수들이 이따 한씩 보면은 재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그러죠. 약삭 바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보면은 그 권모이사 그러니까 여자 한 명하고 남자 두 명, 세 명이었는데 그 선임자 격인 사람이 권모이사래요. 권모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권모이사와 주고받았던 그 스마트폰 화면을 갖다 캡처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돼 있더군요. 그 뭐 세 개니까 다시 이렇게 올려 보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권이라는 사람이 이게 권모이상 내일 2시에 갈까요? 내일 무슨 일로 누구랑 통신 뵙는지요. 그러니까 이미 정운현 씨는 이 권모이사하고 자기 스마트폰에 권이라고 이름을 박을 정도로 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초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지금 정운현 씨는 2019년 8월에 이전 총리의 면담을 요청한 여자 1명과 남자 2명 등 총 3명을 만났다. 누구 소개로 만났습니까? 정운현 씨.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차관급입니다. 우리 통상 무슨 뭐 국무총리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 만나려고 그래도 보면은 뭔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하물며 국무총리실에 그래도 누가 뜬금없이 비서실장 만난다면 차관이 만나줍니까? 아니죠. 누군가 사람을 넣었고 뭔가 차관인 비서실장이 직접 응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밑에 뭐 민원실도 있고 다 등등 있잖아요. 아마 애청자 여러분 정부종합청사가 아무 부처 나가서 장관 만나고 장관 비서실장을 만나보십시오. 쉽게 만나지나. 사람 안 넣고 중간에 면식 없이 들어가서 덜렁 만날 수 있는지 하다못해 당장 내일이라도 3월 2일이라도 구청장 군수실 가서 만나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비서실장이 만나주나. 그 밑에 비서실 직원 제일 하급 직원이 적당히 퇴짜 놓고 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운현 씨는 이 권모 씨하고는 보면 어쨌든 자기 스마트폰에 권이라고 이름을 박을 정도의 사이입니다. 뭐 등등등등등 나와서 내일 오후 2시는 총리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데요. 같이 오시는 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총리님이 시간이 되셔서 만남이 되시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보면 띄엄띄엄해요. 보면 10시 46분, 11시 36분, 12시, 오후 5시 30분.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오른쪽 이 파란색이 이제 이쪽 정운현 씨 거죠. 정운현 씨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총리 면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 조율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 한 통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담학의 권위사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말씀드렸으니 시간 조율하라 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이거는 권위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운현 씨가 몰랐거나 이낙연 전 총리가 답변을 내놓아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권위사는 새빨간 거짓말한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는 이 권위사가 보면은
국무총리님께 뭐 전화가 됐던 뭐가 됐던 말씀을 드렸으니 직접 했던 사람을 넣었던 간에 그러면 만남 시간을 조율하라 하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그렇고 보면 뭐 일정이 초단위 분단위는 빽빽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말씀드렸으니 시간 조율을 하셔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비서실장한테. 국무총리님이 시간을 정해주시면 또 이만희 대표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의사 말에 의하면은 권의사가 본인이 직접 이낙연 총리에게 얘기를 했던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그것이 뭐 모르겠어요. 저는 권의사가 저 정은현 씨가 얘기하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주 구분이 안 가요. 이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국무총리님이 시간을 정해주시면 이만희 대표님께서 가신다는 말씀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충분한 소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충분한 소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모티콘. 이게 뭐냐니까 이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 다음에 권의사 또 중간에 누군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3의 인물, 제4의 인물 뭐 소통이 잘 안 됐다 이런 투의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권의사가 이제 비서실장님 총리님과 상의해 보셨나요? 요게 이제 아마 11월 2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2019년 11월 27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 11월 27일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입니다. 작년 8월에 조국 장관 내정되고 9월에 조국 장관 임명되고 10월에 조국 장관이 퇴진하고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11월 되면은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조국은 거의 아웃되는 분위기에서 이낙연 총리의 종로 출마설이 파다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차기 대권주자다. 여론조사하면 항상 황교안과 1등, 2등 하면서 거의 주로 1등을 갖다 이낙연 씨가 할 때죠. 그리고 이낙연 씨의 종로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국무총리, 그 다음 국무총리로, 후임 국무총리로 김진표 씨가 주로 거론될 때였어요. 11월 27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1분에 정운현 이사가 권의사한테 답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총리께 확인한 결과 신천지 측과 일정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 하늘문화평화광복 담당자 하늘문화평화광복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정운현 씨의 말에 의하면은 HWPL이라는 게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는 그 이제 위장 조직이래요. 그 시민사회단체.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계속 앞에 보면은 보세요. 저 정운현 씨가 올린 스마트폰 쭉 보면은 어디에도 신천지란 말이 안 나옵니다. 권의사가 하늘문화평화광복 담당자. 그 다음에 이만희 총회장 쭉 가는데 갑자기 권의사는 총리께 확인한 결과 신천지 측과 일정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뭐냐니까 이만희 솔직히 말해 저도 작년 11월 27일까지 신천지 교회라는 것도 몰랐고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이번에 이 건 터지면서 알았지. 근데 총리께 확인한 결과 신천지 측과 그러니까 오고 간 얘기에는 신천지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신천지 측과 일정 약속하신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비해서 앞뒤로 모았을 때는 제3의 인물이 있거나 제4의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 권의사가 제2, 제3의 인물이었겠죠. 그러니까 권의사가 이렇게 해요. 가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 것은 맞으니 이해해 주세요. 가기로 했다. 그 약속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또한 신천지로 가는 것이 아니오라 국민으로서 평화에 관한 대화를 하려 합니다. 편견 없이 들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딱 제가 보니까 정운현 비서실장이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뭔가 긁어부스럼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같이 그냥 뭐 잘 모르는 사람도 지금 정운현 전 비서실장의 그 스마트폰 캡처만 봐도 의혹이 의혹을 갖다가 감싸고 있고, 왜 이 양반이 이제 선거 4.15 총선까지 불과 한 40여일 남은 종로에서 사실은 보면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황교안 대표하고 지금 좀 뭐랄까 처음에는 좀 많이 앞서다가 지금 치열하게 추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당에 왜 선거 때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신천지 얘기를 갖다가 이낙연 후보자와 엮어서 얘기할까요? 저는 양심선언도 예방주사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고 도둑이 제발 저려서 뭔가 예방주사 놓다가 동티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